자, 여러분들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무난하게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 증시가 간밤에 CPI 발표 이후에 마이너스 1%까지 간 거로 봤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플러스 막 2%가 되는 거야. 왜 이렇게 급등을 했지? 라고 보니까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8%, LG 반도체 섹터가 불을 뿜었는데, 엔비디아가 여전히 블랙에 칩 수요가 너무 강하다,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때문에 일제히 좀 강세를 보였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좀 중요한 차트상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게 코스피 지수인데, 그전에는 이렇게 우리 블랙 먼데이 이후에 다시 빠지면서 전저점이고 다시 터치하러 가는 거 아니냐, 좀 불안한 모습이 있었죠. 실제로 코스닥은 거의 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 반등으로 어떤 가능성이 생겼냐, 짝꿍댕이 이제 저점을 올리는, 이렇게 저점을 올리는 쌍바닥의 가능성이 생긴 거죠. 이것 때문에 일단 무조건 쌍바닥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다시 이게 맞고 할갈 가능성도 있지만, 이게 아니라 특별히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랠리의 가능성도 좀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면 나쁘지 않은데, 이제 미국장도 나스닥 차트 보시면은 쌍바닥은 아닌데 약간 역헤드 숄더처럼 조금 저점 올리면서 슈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또 다른 PPI나 여러 가지 지표 나오면서 다시 뱉어내지 않는다면은 당분간은 지수가 그래도 생각보다 견고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근거로 본다면은 오늘 오랜만에 시장에서 종목들이 좀 우후죽순 많이 올랐어요. 그전에는 가벼운 테마주들이나 신규주나 일부 소수 테마 비만 치료제 이런 애들만 조금 오르거나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반도체도 올랐고 2차전지도 갔고 비만 치료제 갔고 신재생, 화장품, 원전, 로봇까지 섹터별로 순환매가 잘 돌았습니다. 이런 시장이 조금 최근 들어서 오랜만인 것 같긴 하거든요. 나쁘지 않게 들어왔다. 이게 마치 전조 증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분간 엄청난 강한 랠리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지금 단기 바닥을 다져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금 찜찜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다른 건 다 좋아. 지금 분위기가 다른 건 다 좋은데 한 가지 찜찜한 게 뭐냐면, 자,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렇게 많이 빠졌던 종목이 이렇게 불장에 2%밖에 못 오른다. 물론 무거운 종목이긴 하지만 그동안 좀 빠진 게 있어서, 좀 하이닉스는 그래도 한 7% 넘게 반등이 나와서 좀 괜찮게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좀 실망적이죠. 게다가 추가적으로 오늘까지도 외국인이 3,500억 매도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안 좋게 계속 삼성전자를 매도를 하는지 아직 이 부분은 조금 찜찜하다. 나머지 긍정적인 부분은 지수의 쌍바닥 가능성 플러스 여러 섹터에 골고루 오늘이 수급이 들어왔다, 이런 날은 좀 오랜만이었다 정도가 제가 본 오늘 시장의 특징이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시황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좀 이따가 뉴스 체크하고 뒷부분에는 차트 공부까지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이 한번 특징으로 본다면은 당연히 반도체가 일단 시작부터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 또 공급 이런 호재 때문에 갭상승 4%나 하는 모습. 그래서 2차전지 쪽에서도 확실히 좀 해리스 효과도 있고요. 해리스가 이제 확실히 지지율을 좀 더 잡아가는 분위기예요. 미국장에서도 해리스 관련주가 급등을 하고 트럼프 관련주가 급락을 하는 걸 보면은 미국장에서도 확실히 당분간은 해리스 모멘텀이 살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2차전지 LG 엔솔도 다시 전고점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저께 신재생 쪽도 나쁘지 않았죠. CS 윈드도 다시 전고점까지 순식간에 이틀 만에 올라왔습니다. 자, 그 외에도 신재생은 조금 아직 약한 애들도 있긴 한데 차근차근 수급이 들어올 수 있고요. 또 별도로 올라왔던 애들은 또 비만 치료제 오늘 수급이 잘 들어왔습니다. 비만 치료제 보면은 오늘 특히 블루엠텍, 우리 얼마 전에 좀 이따가 이제 차트 공부할 텐데, 블루엠텍 제가 며칠 전에 스윙이 가능한 종목에서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그럼 즉 스윙이 가능한 종목 차트를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찾아내는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렇게 슈팅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스윙이 가능한 요로 차트 내에서 계속 단타를 하다 보면은 승률이 압도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관점인데, 어떤 차트인지 이 외에도 다른 예시들이 또 무엇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은 좀 뒷부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인벤티질의 펩트론, 블루엠텍, 비만 치료제까지도 수급이 괜찮게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의외로 올라왔던 것들, 원전 쪽도 뉴스가 나오면서 수급이 들어왔는데, 보성파워텍이 상한가인데 아마 좀 시간에서는 좀 빠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원전 쪽도 일시적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로봇 쪽 엔젤 로보틱스 또 들어왔는데, 이거 뉴스 함께 보면서 볼까요? 트럼프는 이렇게 좀 트럼프 관련주 하락했다는 뉴스고, 자, 그 다음에 스위프트 해리스 지지 이런 것 때문에 해리스가 지금 미국에서도 좀 대세다, 이런 내용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은 여기 로봇 하반신 마비도 걷는다라고 해가지고 지적을 만드는 연구소 해가지고 엔젤 로보틱스가 이제 부각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 기사 때문에 오늘 엔젤 로보틱스가 거의 상한가 가까이 이제 급등이 나왔던 거고요. 시장이 별로 분위기 좋지 않으면은 이게 좀 반응이
상승이 띠뜻미지근 할 수 있는데 오늘 또 시장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순환매가 잘 들어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다른 로봇주도 들어왔습니다. 뭐 에브리봇이나 다른 종목들도 좀 시장의 긍정적인 이런 요소들이죠. 유리기판도 좋았습니다. 어제 슈팅 들어오고 오늘까지도 어느 정도 연속성 있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테마가 정말 좀 많아지고 있네요. 그 외에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 요건 또 트럼프 관련주로 너무 묻혀가지고 힘을 보지는 못했고 오늘 약반등 정도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전주가 오른 이유가 요거 탈원전 폐기 상징 신한울 3, 4호기 건설 본격화 요런 내용이 나오면서 보성파워텍, 한전산업, 우리기술 요런 애들이 올랐는데 이런 뉴스가 부각이 되면서 이제 한전산업, 우리기술, 보성파워텍 요런 종목들이 좀 수급에 들어왔었고요. 그 외에도 뭐 최근에 좀 약한 모습이 나왔던 거는 이제 밸류업이죠. 금융주들 약세를 보였는데 밸류업 지수가 이달 발표인데 설마 이것도 재료 소멸로 벌써 빠진다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미국장이 물론 최근에 좀 금융주가 약한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우리나라 증시도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어제 좀 많이 하락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슈나 뉴스 같은 거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어제였죠? 뉴진스가 갑자기 라이브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거의 관련해서 뭐 하이브와 헤어질 결심할까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하이브에 대한 좀 안 좋은 좀 뉘앙스의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그런 건지 하이브가 오늘 좀 하락이 나왔다고 합니다. 뉴진스의 작심 비판에 하이브 주가가 장중 6%나 급락이 나왔다. 그래서 뭐 기한도 맞췄던 것 같은데, 그죠? 하이브는 제가 요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아니라서 하락이 나왔다 그래도 대부분 다 말아 올렸네요. 여전히 추세는 좋지는 못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이 들어오는 섹터는 뭐다? 반도체는 좀 일단 강하게 기술적 반등이 나온 상황이고, 그 다음에 좀 모멘텀이 생긴 거는 이제 헤리스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2차전지, 신재생도 있고 대마도 있고 최근에 뭐 메디케어 관련해가지고 들어온 종목도 있고 뭐 점점점 퍼질 것 같습니다. 대선이 시간이 한 뭐 2달이나 남았기 때문에 테마주들 군이 좀 퍼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추석을 앞두고 있지만 추석 끝나고 나서도 계속 요런 부분은, 요런 테마는 관심 있게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 2차전지가 강하니까 당연히 전고체까지도 뭐 충분히 수급이 파생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롭게 유리기판, 원전, 로봇 이쪽도 살짝 들어왔었고, 비만치료제가 굉장히 강합니다. 비만치료제가 아무래도 10월 달에 미국이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9월 달에 계속 모멘텀이 살아있다. 그래서 관련주들 계속 움직임이 잘 나와주고 있는 게 잘 보입니다. 그게 최근에 굉장히 특징적이었고, 이 정도 내에서 여러분들 시장은 그래도 조금 바닥의 가능성이 다가왔으니까 시장도 그걸 눈치를 많이 챘는지 우후죽순 수급이 들어왔고, 우린 여기에서 그러면 너무 이제 겁먹었고 다 현금화하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이런 구간에서는 보이는 매매 타점이나 그런 내가 잘할 수 있는 구간이 오면은 무리하게 비중 패팅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기계적으로 계속 매매는 할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장세가 뭐 하루하루 다이나믹하게 바뀌고는 있는데 오늘 느낀 그런 흐름은 이제 이렇게 저는 보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차트를 관심 있게 봐야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썸네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블루엠텍을 보면 오늘 장중에 무려 16%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계속 매매를 하면서 저에게 조금 이제 효자 종목이긴 한데, 자, 이렇게 계속 스윙이 가능한 종목에서 매매를 해도 되는 관점에 대해서 저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가장 포인트는 그거예요. 주가는 상승하는데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터지잖아요. 그런데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올라가면 팔고 싶겠죠. 포인트는 거래량을 줄이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저점을 올리는지 여부를 잘 봐야 됩니다. 그게 큰 흐름일 수도 있고요, 분봉상이나 뭐 작은 흐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관점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달라. 좀 더 큰 흐름을 보면은 스윙 투자가 가능한, 뭐 예를 들면은 상승 이후에 거래량을 줄이는데 저점을 올린다, 이런 것들도 있고,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이번에 최근에 이틀 동안에도 저점을 깨지 않았어. 저점을 깨지 않고 오히려 올리거나 지켜줬습니다. 중요한 가격대에 슬슬 깨지 않고, 하면 이전 고점 같은 이런 가격대죠. 이런 가격대를 깨지 않았는데 거래량은 어떻게 됐죠? 거래량은 감소가 됐습니다. 이런 식의 한마디로 윗꼬리도 있고 뭐 아랫꼬리도 있는데 그럼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뭐 애매한데요? 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큰 모습은 저점을 올리고 있네? 그러면은 주가가 하락을 하면은 자꾸 어디선가 대기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수요가 강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수요가 강하다는 거는 무언가 나올 만한 뉴스나 아니면 모멘텀이 여전히 기대감이 살아있다는 걸 의미하지 않을까?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어느 정도 좀 분석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리고 얼마 전에도 한농화성 관점 설명드릴 때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요때 그 매매했던 거 보여드렸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내 저점을 지켜주고 좀 더 저점을 올린다, 이런 모습이 나올 때 추가적인 이런 슈팅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한양인 같은 경우에도 요거는 요때 보면은 강하게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슈팅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점이 어떻게 됐죠? 요날 올리고 두 번째 날도 올렸어. 근데 거래량은 반대로 절반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 말은 저점이 올라간다는 거는 하락하기를 기다리면서 대기 매도세가 굉장히 있다는 거고,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있다는 거는 그만큼 팔 사람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물론 이게 100% 당연히 맞는 건 아니겠죠. 최근에 재료나 모멘텀, 시황에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종목 내에서 종목 선정이 이루어지고 이제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이런 식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요즘 들어서 좀 많이 보이기도 하고 승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당연히 뭐 10종목 나오면은 10종목 중에서 한두 종목이라도 제대로 공략을 하면은 굉장히 잘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다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은데 이런 식의 차트들을 과거의 흐름을 얘기해서 뭐하냐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앞으로 계속 나오는 것들도 좀 더 빠르게 기회를 포착을 하고 실제 매매로 이제 연결을 시킬 수가 있다. 그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매매를 저도 좀 매매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인벤티지랩 같은 종목도 열심히 매매를 좀 했거든요. 얘도 정고점 근처에 올라왔는데 거래량을 줄이면서 자꾸 빠지려고 하면은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얘도 엄청나게 비중은 그냥 가볍게 했지만 여기 간단하게 타점만 보여드리자면은 얘도 이렇게 열심히 좀 매매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9월 10일부터 열심히 매매를 해서 이때 매수를 하고 오늘 여기 슈팅 나올 때 다 정리를 하긴 했는데 아직 모멘텀도 계속 살아있고 뭐 요새 비만치료제 쪽은 좀 하락하면은 또 계속 트레이딩 가능한 또 이런 섹터인 것 같아서 블루 엠텍에 이어서 뭐 인벤티지까지 좀 효자 종목의 모습이 나왔는데 왜 이런 종목에서 계속 매매를 하는가?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스윙 투자가 가능한 종목을 먼저 찾아내고 종목 선정이 이루어지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면은 스윙이 가능한 종목을 찾기 위해서는 시황을 공부를 해야 되고요. 시황을 공부하면서 다양한 재료나 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종목을 보고 차트를 적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별로 이제 공부가 돼 있어야 나중에는 상황 보고 딱 보면 이런 종목에서 당분간 매매를 해도 되겠다. 이런 시나리오가 계획이 딱 짜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쯤 되면은 조금 주식 초보를 좀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또 영상에서 또 시황 얘기 할 때도 있지만 어제처럼 뭐 시황 얘기하고 추가적으로 차트 공부할 만한 내용도 있으면은 또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와 함께 10월달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또 초보 탈출 프로젝트가 있죠. 어스캐버스에서 하는 스윙 투자 관련해서 또 스터디를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들어가셔서 상세 페이지 보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내일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